사장님의 눈물 중국에 다 뺏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공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게차가 절비하게 늘어서 있죠. 사실 말입니다. 낮이 훤하잖아요. 이 시간이면 지게차들이 공장과 공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공터에 그것도 한 무더기가 아니라 여러 무더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요, 지금 중소기업 또한 소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공장을 팔고 말입니다. 용달을 모는 사람도 있고요. 공장이 안 팔려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단 자체가 적막감이 감돌고요. 공장 전체는 과거와 다른 유령 산업단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는 말, 그게 결국은 중소기업으로 번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현실화됐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참 최악이죠.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 기업의 눈물은 지금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격이라도 진짜 큰 충격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보나마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빚이 하늘을 찔러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통제 방역을 했으니 빚이 말입니다. 2019년에 716조 7천억 원이 2020년에 804조 6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더니요. 결국 작년 말에는 999조 9천억 원, 올 1월에는 1001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 자체가. 이거 다 빚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이자 때문에 경영이 될까요? 안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자는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요, 0.53%를 넘어간다는 게 현실이에요. 5.35%를 넘어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에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3.67%가 2023년 10월 현재 5.35%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이자 때문에 버티지는 못해요. 이자 폭탄 때문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연초에는 보세요. 0.49%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0.4, 0.54이면요. 이미 위기의 신호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신호가. 이게 0.5가 넘어서고 1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통제 방역 자체가 중소기업을 완전히 묶어놨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파상 공세. 이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기업이 그냥 다 무더기로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의 파상 공세인가 하면요. 국내 종합 쇼핑몰 앱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717만 명이 됐습니다. 이용자가. 그런데 여기가 말입니다. 11번가나 G마켓이나 쿠팡보다가 가격이 적어도 말입니다. 40% 가까이 쌉니다. 40%. 40% 가까이 싼데 중소기업 제품들이 여기서 40% 가까이 싸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난리가 나겠죠.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도 지금
쇼핑 앱 중에서 벌써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570만 명이에요.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도 717만 명이고요. G마켓이 583만 명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넘었고요. 아마 2월 달에는요. 11번 가도 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한민국에서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줄줄이 망합니다. 40% 낮은 가격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납품이 가능하겠죠. 저임금이 많고 심지어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다가 파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덤핑 처리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가로 전 세계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쳐도 진짜 어마어마한 아우성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격이 40% 싸니까 저가 파산 공세가 결국은요 중소기업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소기업들을 다 죽인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안 그래도 중국산 저가가 들어와서 팔 곳도 없는데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늡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3분기 중소기업 평균 이자 비용이 3억 1,084만 원입니다. 물론 2022년 3억 1,810만 원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잖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3분기만 석 달 사이니까 1년에 이자가 1억씩 나간다. 한 달에 이자가 1억씩 나간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1억씩 이자를 내고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티죠.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제 중국에 다 뺏겼는 데다가 나는 이자만 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 뭐라서 해도 버는 게 용달 운전을 하고요. 배달한다는 뜻이죠. 택시 운전을 하고요.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알바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중소기업 일 버텨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정부는 이게 지원 예산까지 확 줄였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보면 뿌리산업 관련 정부 예산이 무려 2년간 12.1%나 줄었습니다. 236억 2,800만 원에서 207억 7,3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28억 5,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뿌리산업은 정부가 더 가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뿌리산업을 죽이고 있으니 이게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른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뭐 중국에 다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산업의 기반마저도 흔들거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담당자들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솔직히 말입니다. 정부의 담당자들은 이거 몰라요.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이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저는 뭐 탐방이나 다린다. 자리에 어떤 향유라고 그럴까요? 자리를 누리는 것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망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파산 자체가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이 법인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657개 파산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65%가 늘었고요. 적어도 말입니다. 작년에는 1,004개, 이제는 1,657개, 2020년에 1,069개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600개가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움직이느냐? 글쎄요. 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움직이느냐? 글쎄요.
움직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최악을 그대로 간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거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중국산 저가 파산 공세는 예고된 악재였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념을 통한 정치만 했지 우리 산업을 살리려고 저는 단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기업을 조지려고만 했지 기업을 더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는요 각종 규제를 남발했습니다.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니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제니 중소기업이 그냥 붕괴되라 이렇게 정책을 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장은 완전히 도외시되고요. 예, 이 구중궁궐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라고는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회화시킬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산화시킬까? 이 생각만 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도대체 국가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답니까? 지금 말입니다. 인천의 시화공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월공단도 마찬가지고 남동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눈물의 분투라고 합니다. 눈물의 분투.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일감이 없어서 주 3일 공장을 돌리기도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부의 실패라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의 실패. 예, 솔직히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예, 정부의 실패란 말은 안 나오는데 정부의 실패란 말을 서울대 주영섭 특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뭔가 바꾸려고는 하는데 워낙 야당이 공영 야당이 되다 보니까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고난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예, 저는 중국에 초토화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요. 전 중국에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힐 수도. 당연히 먹힐 수도 있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가면 중국에 완전히 먹힙니다. 아니 먹히고 나서 그때 대책을 세운들 뭘 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지. 예, 저 같은 필부가 아무리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치고 외쳐도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최악의 상황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은요 대한민국의 기초체력도 망가뜨리고요. 대한민국의 산업도 무너뜨리고요. 결국은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단서라는 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통제 방역을 할 때 이러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진짜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면 자영업자가 다 죽으면 중소기업으로 확장될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소기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요 중소기업까지 갔으니까 중견기업으로 갈 겁니다. 중견기업으로 가면 이제 대기업으로도 가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면요. 뭐 구조조정도 당연히 구조조정이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저는 적극적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의 실패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3년을
발이 부러뜨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개 필부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움직이는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